네, 김 소장입니다. 요즘에 참 이런 연락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다 답답하니까 이런 연락을 주시는 것 같은데, 주제가 안 잡힌다. 선행연구조사가 잘 안 된다. 진도가 안 나간다. 어떤 분은 저요, 계속 그냥 선행연구만 붙들고 있어요. 예, 선행연구만 지금 한 달째 선행연구 몇 편만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이게 진도가, 내 논문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제 이런 다급한 그런 심정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런 경험들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해봤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경험 합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연구를 계속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될까? 물론 이제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논점이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선행연구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연구의 논점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 논점을 계속 못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선행연구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으면서 뭐 한 겁니까? 그냥 공부한 거예요. 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본 거지. 예.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시간만 때운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지금 계속 해온 건데 주제나 연구 모형, 문제, 연구 문제 같은 거, 이 핵심적인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롤 모델 논문 하나 딱 잡고 그냥 비슷하게 조금 바꿔가지고 그냥 따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머릿속에서만 떠올리는 거지 아이디어성으로.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생분들은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논문 지도 받으러 가가지고 그냥 거의 책상에서 선문선답 하듯이 그냥 탁상 공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거의 퍼즐 맞추기처럼 그림 그리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는다, 연구 모형을 잡는다,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한다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연구조사는 우리가 왜 하냐면 논점 잡으려고, 즉 주제나 연구 모형, 연구 문제 이런 핵심적인 거에 대한 논점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선행연구조사 한 게 거기에 반영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롤모델 논문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만들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논문과 관련된 연구를 오래 한다거나 선행연구조사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또 진짜 어느 세월이 지나면 그게 공부가 돼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논문을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논문은 논점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논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연구조사는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공부라기보다는 논점을 잡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논문의 논점을 잡기 위해 선행연구조사를 요령껏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롤모델 논문 하나 잡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 차별화되게 그리고 아이디어성이 아니라 선행연구조사 내용을 이론적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내 논점을 잡아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다 보면 당연하긴 하지만 이거를 요령껏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저한테 가르쳐 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선행연구조사를 진짜 공부하듯이 했거든요. 진짜 고시 공부하듯이 했단 말이지. 근데 이것도 이제 오랜 세월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다 보니까 저절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가르쳐줘서 알 게 아니라 저절로 좀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무작정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구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구나. 논문 하나 쓰기 위해서. 이거 진짜 고시 공부를 하는 수준으로 내가 할 필요까지는 있겠는가. 그리고 보통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디데이가 있잖아요.
학교의 그 행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빨리빨리 맞춰서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수님도 자꾸만, 야, 빨리 안 가져오나?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나? 어디까지 됐노? 자꾸 물어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 D-Day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라도 논점을 빨리 잡으려면 선행연구조사가 뭔가 이렇게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요령껏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어도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된 순간부터 선행연구조사를 공부하듯이 하지 않았어요. 내 논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만 이제 쏙쏙 뽑아서 하게 되더라 이거죠. 쏙쏙 뽑아서 하게 되려면 그 쏙쏙 뽑아서 뽑는 그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각 논문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이 구조적인 것이다라는 것도 제가 깨닫게 됐고, 그러니까 어떤 논문을 봐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대충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쏙쏙 뽑는다라고 하다 보면 선행연구의 중요한 그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맥락과 포인트를 다 놓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논문은 이제 굉장히 좀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거라서 오랜 세월 하다 보면 논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 전체 내용을 좀 빨리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논문의 구조, 체계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선행연구조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논점을 빨리 잡을 수 있게 이제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까지는 생각도 못했던 거를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냥 논점을 빨리 잡는 선행연구조사 요령이 생겼다. 왜? 논문 구조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 덕분에 남의 논문을 좀 빨리 캐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 논문의 논점을 잡기 위한 필요한 부분을 쏙쏙쏙쏙 이렇게 빨리빨리 체크를 해가지고 선행연구조사를 많이 빨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단순히 그것만 안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게 있었다라는 거지. 바로 이제 이 논점을 잡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요령인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테크닉한 기술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왠지 이제 뒤통수에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게 어딘가 누구에게선가 들었거나 봤거나 했던 그런 느낌이 살 드는 거예요. 이 음산한 기운이 뒤통수에서 쫙 오는 거예요. 내가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요령이 생겼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뭔가 기운이 뒤통수에서 싹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논점을 잡아가는, 선행연구조사에서 논점을 잡아가는 이 과정이 그냥 단순 요령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추론, 어떤 관점,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추론을 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때서 추론의 개념이 뭐지? 추론이란 무엇일까? 추론의 정의가 뭘까? 추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관점이라는 건 뭐지? 약간 개념적이고 본질적인 이런 거를 찾아보고 싶은 호기심, 욕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게 철학과 관련이 있는 거였구나. 이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 무슨 논법이다, 논증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용어를 제가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게 뭔 뜻인지도 몰랐거든. 그런데 내가 지금 선행연구조사를 해서 내 연구 논점 잡기 위해서 요렇게도 한번 잡아보고 저렇게도 한번 잡아보고 요런 과정으로도 한번 잡아보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패턴의 논점을 잡아가는 과정들을
진짜 몸으로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이 짓거리가 어떤 추론 그리고 어떤 관점, 뭐 논증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추론과 뭐 관점의 변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추론을 하는 것 같아. 추론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연역적이다, 뭐 귀납적이다, 무슨 뭐 3단 논법이다, 논법, 논증 이런 게 막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걸 하고 있는 건가? 그때서 그런 용어를 찾아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철학을 막 철학 전공자 여러분들처럼 막 한 게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원래 공부가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가 궁금할 때, 지가 궁금해서 미칠 때, 그때가 공부가 제일 잘 돼.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추론의 그 바탕에는 진짜 철학적으로 보자면 뭐 옛날에 뭐 변증법도 있었고 상대주의, 회의주의, 뭐 삼파술, 뭐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무슨 뭐 플라톤의 이데아론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펼쳐진 이제 어떤 지금 이제 뭐 논리학이다라고 이제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것까지 너무 재밌게 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막 이야기를 하면 그냥 꾸벅꾸벅 졸기만 했지. 이게 뭔 소리도 모르고 그게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소린가 뭐 대도 않는 소린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내가 지금 내 논문의 논점을 잡기 위해 하고 있었던 그 선행연구조사로부터 끌어내는 일련의 이 과정이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했던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더라라는 거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이게 뭐 어떤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고민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진행이 됐었구나. 그때서 이런 것도 깨닫게 됐죠. 그래서 논문을 써서 따는 박사 학위 있잖아요. 보통 뭐 시험 쳐서 따는 박사도 있고 논문을 써서 따는 박사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지금은 뭐 그러지는 않는데 형식적으로는 논문을 다 쓰긴 하는데 보통 이제 전문적인 그 박사 있잖아요. 의사, 의학 박사 뭐 보통 이제 닥터라고 하잖아요. 닥터. 굉장히 전문적인 이제 분야에 대한 박사들이 보통 닥터라고 하는데 논문은 다 써요. 논문 다 쓰는데 이제 주로 보면 대부분의 이제 박사들을 우리가 PhD라고 하지 않습니까? PhD. 그때 이제 PhD의 D가 닥터고 PH가 필라소피지 않습니까? 철학. 무슨 뭐 교육학 박사도 PhD, 철학 박사. 뭐 경제학 박사도 PhD, 철학 박사. 정치학 박사도 철학 박사. 법학 박사도 철학 박사. 심리학 박사도 철학 박사. 상담학 박사도 철학 박사. 문학 박사도 철학 박사. 다 철학 박사잖아요. 왜 PhD라고 하는지. 그 내용이, 그 연구자의 그 논문 내용이 그 연구자의 철학이 담겨 있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이 철학적인 과정, 철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연구자의 논점이 나온 거. 그 내용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뭐 이런 의미 아니겠냐 이거지. 결국 이제 논문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논점을 제대로 찾는 겁니다. 논점. 여러분들이 진짜 논문 쓸 때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가장 적절하게 푸는 거. 논점을 제대로 찾고 그거를 가장 적절하게 푸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해야 되고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론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논문 쓰겠다고 덤벼들면 되겠냐 이거예요. 결국 논문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충분한 기초 지식과 논문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저도 이제 똑같은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학생분들이라면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다 초짜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제 시작하면 초짜인 것이고 어쨌든 다 초짜 시절이 있었고 우여곡절을 겪어서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학교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꾸준히 논문을 옆구리에 차고, 뭐 학위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계속 그냥 논문을 보는 거지. 논문을 계속 보면서 내가 연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논점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 과정에서 정말 충분한 기초 지식과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연구해 본 사람이면, 그게 뭐 대학생이든 석사든 박사든 뭐 교수든 상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충분한 기초 지식과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대학원생들 중에서 논문 쓰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런 충분한 기초 지식과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논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논문을 바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선행연구 조사하는데 자꾸 공부하고 있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6개월 동안 선행연구 조사 보고는 있는데 이해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논점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있고, 나는 시간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계속 헛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학원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교육이 돼야 돼요.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실상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대학원에서. 그 학교 안에서 이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이제 멤버십, 그 대학원에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멤버십을 특별히 논준모 대학원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12월 초니까 이제 종강이 조금씩 되고 있을 거고, 곧 방학인데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이 방학을 적극 이용해서 이런 논문과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어쨌든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뭐 1월달, 2월달에 모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방구석에서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극제가 좀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가서 뭐 커피만 한 잔 하고 올지언정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약간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 뭐 이런 모임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제가 안 만들면 또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이제 그런 모임도 만들고, 지금 뭐 서울, 부산, 광주 이렇게 세 지역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차원에서,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가지고 자신을 좀 이 방학 때 좀 몰아붙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이제 성원을 좀 바랍니다. 그리고 무작정 선행연구 붙들고 공부만 하고 있지 마시고 요령 있게 선행연구 조사에서 나중에 어떤 역량이 좀 쌓이면 자신의 연구 논문의 논점을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